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찬대 후보께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면서 때로는 협치, 안정적인 당대표를 주장하시고 또 때로는 국민의힘 45명 제명 촉구 결안도 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진짜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월 25일 SBS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여는 아웃복서 당대표가 필요하다. 인파이트는 야당일 때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월 5일자 대경일보라는 곳에서는요. 영남 찾은 정청래 내란 종식, 호남 찾은 박찬대 통합 협치 이렇게 또 제목으로 뽑힌 겁니다. 7월 14일 날 디지털 타임스 험지 TK 찾은 정청래 박찬대 파이터 안정감. 뉴시스 7월 15일자 박찬대 야당 일대 투사, 여당 일대 통합의 대표가 필요하다. 이래서 간간히 수시로 통합 협치를 좀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대표가 되신다면 통합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협치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개혁 당대표가 되시겠습니까? 네, 저는 내란 세력과는 절대 협치, 타협, 거래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해 왔습니다. 저번 방송 토론에서도 협치 당대표로 규정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 내란 세력과 어떻게 협치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그제는 내란 숙의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5명의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거기에는 지도부도 있었고요. 대통령실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의 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 윤희숙 등의 혁신위원장이 내놨던 내란의 강을 넘고 인적 쇄신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가 다시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협치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인 박찬대 후보께서 저는 혹시 통합, 협치, 안정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쪽 생각이 아닌가라고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네. 그것이 아닌 걸로 알아서 친구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싸움은 당에서 하는 것이고 통합, 협치, 안정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 두 분 모두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이라는 점, 또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라는 점에서 단일의 의심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분명 달랐고 앞으로도 분명 평가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느낀 점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은 무언지 모를 얍삽함으로 기존에 누려왔던 기득권을 활용해 이 선거를 진행했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우직하고 미련할 정도로 뚜벅뚜벅 걸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준 모습이었는데요. 얍삽함과 우직함, 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과정을 지켜본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자가 영리한 선거 전략이고 후자가 미련한 전략일 수 있었는데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 적어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밝히는데요. 누구나 주관적 의견은 밝힐 수 있으니 말이죠. 남은 일주일 최종 결정은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의 몫인데요. 저를 포함해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 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거듭 질문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 추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고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 효능감인데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실체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은 분노했고 절망했고 무기력했는데요.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아무리 사람이 죽어나가도 바뀌는 게 없었던 그 지난날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찾고 질문하고 지적하자 기업이 단 이틀 만에 움직였는데요. SBC그룹이 야간 12시간 노동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힘이고 대통령의 존재 이유인데요. 누가 뭐래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게 바로 정치 효능감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찾은 곳은 3년 동안 4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SPC였습니다. 대통령은 야간 12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일주일에 나흘씩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 기업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철학의 표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틀 뒤 SPC는 야근 8시간 초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발걸음이 만든 변화인데요. 진정성이 통항어입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반복된 죽음에도 꿈쩍 않던 SPC가 대통령 한마디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언론이 있었는데요. 억가는 TV조선입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8시간 초과 야근은 이제 불가능한 거냐는 질문을 던지며 억지를 부렸는데요. 하지만 강유정 대변인이 정확하게 정리해줬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선을 그으려는 게 아니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생명을 잃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것, 안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비윤리성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자 기업이 변화를 선택했는데요. 윤석열 정권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2022년 10월 SPC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을 때 회사는 사고기계에 천만 덮고 바로 다음날 공장을 돌렸는데요. 같은 시기엔 영국의 파리바게뜨 1호점 개장을 홍보하며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서야 엿새 만에 사과했고 1,000억 원을 들여 안전관리를 하겠다며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고 10달 뒤에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는데요. 올해도 5월에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된 죽음에 기업은 방치했고 정부는 외면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망사고가 반복된 공장을 찾아 직접 문제를 지적했고 야간 노동의 비정상성을 따져 물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지적 이후 SPC는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구조를 완전히 재편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는데요. 이게 바로 대통령이 바꾼 현장입니다. 정치의 힘이고 변화의 시작인데요. 물론 임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SPC는 노조와 협의하겠다고만 밝히며 책임을 넘겼는데요.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현장을 유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생명보다 기업의 눈치가 우선이었는데요. 이제는 대통령이 앞장서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대통령의 철학이 현장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움직이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 뉴스반장은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정치가 무력하다는 절망을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 정치, 우리는 바로 이런 대통령을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 효능감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SPC 공장 방문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8시간을 넘어가는 초과 야근은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뜻이 좀 그런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하러 가서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자 뜻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동시간이 가장 안전한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입법과 그리고 행정 부분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 행보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메시지 전파이지 어떤 선을 정하고 이걸 넘으면 무조건 벌칙이야라는 식의 그런 확정적 움직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행보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의 그런 후진성을 극복하고 한편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할애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듭된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중대재해 피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과도한 어떤 노동시간 내지는 연속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이 지적에 대해서 기업이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그것의 동의는 일하는 곳에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터에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생각, 그리고 지금도 여전한 생각이 조금 일부 반영되었다라는 점이고요. 기자님께서 물어보신 그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계속 발생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언론인들이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새로 임명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도 좀 더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보가 가진 메시지가 실제로 기업을 움직이고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일하러 나간 곳에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데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한 번 더 확인드린 셈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SPC 그룹 방문,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나온 좀 주목할 만한 변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게 대기업의 정책 변화로 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 사건이 과연 우리 사회 노동 환경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배경하고 의미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SPC 그룹 공장을 직접 찾아서 산업재해 근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 SPC에서 최근에 노동자들이 좀 비슷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들, 이걸 언급하면서요.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심야 장시간 노동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죠?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간씩 일하는 게 과연 괜찮은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생명 존중, 또 안전비용 투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죠. 네, 그 발언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현장의 심각성을 정말 직접적으로 지적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이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 거의 최상위권이지 않습니까? 아,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 그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라는 게 사망자가 나오거나 혹은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SPC는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던 거고요. 대통령의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 있고 나서 정말 놀랄 만큼 빠르게 SPC 그룹 반응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불과 이틀 만이었죠.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이걸 결정하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야, 이렇게 신속한 결정,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여론 의식한 걸까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던 차였을까요? 글쎄요.
그 속도 자체는 분명 이례적이죠. 그래서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강력한 외부 압력, 특히 대통령이 직접 문제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어쩌면 그동안 계속된 사고나 비판 여론 속에서 기업 이미지 쇄신도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 환경 개선해야 한다는 걸 느끼던 차에 이번 방문이 딱 계기가 돼서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유가 뭐든 간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기업이 눈에 보이는 조치로 화답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죠. 네. 이건 뭐랄까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이윤 추구하는 그런 관행에 경종을 울린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정이 딱 나오고 나서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요. 네. 그럼 대통령의 이번 방문하고 SPC 결정을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8시간 넘는 야근은 좀 용인하기 어렵다 이런 신호로 해석해도 되냐 이거였는데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정부 대변인 답변을 보면 대통령의 행보가 당장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어떤 법적 기준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어요. 법적 기준은 아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이번 방문 자체가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 이 점은 또 분명히 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제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그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실제 기업의 변화를 끌어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거고 또 새로 임명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정책적인 노력도 이어가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고 앞으로 관련 정책들이 이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보여준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정책 기조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좀 후진적인 안전 문화를 바꾸겠다는 지속적인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관심 표명이 구체적인 기업 행동 변화, 그러니까 SPC의 처가 야근 폐지로 이어진 이번 사례는요, 정부의 산재 근절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게 정말 전체 산업계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정책 추진하고 사회 전체의 관심도 계속 필요하겠죠. 자,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SPC 그룹의 변화, 이건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한국 사회 전체의 노동 환경, 또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일터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